637번 문제는 명령어 얘기라고, 명령어. 시그마가 쓰여 있잖아요. 근데 괄호 안부터 계산하잖아요. 근데 시그마 명령어에서 지금 뭐라고 써 있어요? K라고 써 있잖아. 그럼 K는 갖고 있는 얘는 계산을 해줘야 되겠지. 그럼 이때 이 상태에서 K가 아닌 J를 갖고 있는 얘는 무슨 취급을 하자고? 상수 취급을 한다고. 그럼 상수 취급을 하면 앞으로 꺼내주랬잖아. 그러니까 여기 상태에서 얘의 계산은 얘는 그냥 이 시그마 앞으로 꺼내준다고. 2의 J-1제곱 이렇게 지금 꺼내주는 거고, 거기에 시그마 K는 1부터 5까지 3K-1 그냥 이거 계산하라고요. 이렇게. 그럼 이제 여기는 K에 대한 명령에서 1차식이니까 공식이 있잖아. 그럼 이제 공식 계산하자. 3 곱하기 2분의 어떻게 돼? 5 곱하기 6 마이너스 1은 5 이렇게 해서 얘는 일단 계산해서 값을 구하라는 소리겠구나. 그럼 여기 이제 계산해 주니까 2, 3, 9, 5, 45에서 5 빠지니까 40. 그러면 40 곱하기 2의 J-1제곱이야 이렇게 지금 쓰여져 있는 거고. 그럼 그때 거기서 마지막 바깥쪽에 있는 시그마 얘 계산하세요 이렇게 다 바뀌어진 거겠죠. 됐어? 그럼 이때도 상수 취급을 꺼내주긴 할 건데, 이때 이런 거 봐. 웬만하면 지수 법칙에서도 계산할 때 마이너스 1제곱 쟤네는 좀 꺼내고 싶단 말이야. 그럼 2의 마이너스 1제곱은 뭔데? 그럼 2분의 1과 40은 곱해서 먼저 갖다 쓰면 되겠지. 2분의 1과 40은 먼저 곱해줄 건데 또 상수 취급이잖아. 그럼 얘는 지금 20이라고 앞에 꺼내지면 되고, 거기에 곱하기 시그마 J는 1부터 5까지 2의 J제곱 계산하세요. 이거 계산하는 거잖아. 그럼 이제 명령어가 J인데 그 J가 지수에 있어. 즉 지수꼴이야. 그러면 이때 우리가 일반항이 지수꼴이면 무슨 수열이라고 생각하라? 등비수열로 생각해라. 그러니까 이건 등비수열 합공식 쓰라는 소리겠지. 그럼 등비수열 합공식 쓰려는데 공비가 벌써 뭐야? 2. 그럼 2-1에 첫째 항은 여기에 1 들어간 게 첫째 항이 될 거야. 그럼 여기에 1 들어갔을 때 2가 첫째 항. 그리고 공비 2에 한개수가 1부터 5까지니까 몇 개? 5개. 그럼 5제곱 마이너스 1 얘 계산하고 거기에 곱하기 20까지만 해서 쓰세요 이렇게 얘기해 준다. 그럼 얘는 20 곱하기 2니까 40. 거기에 곱하기 2의 5제곱은 32에서 빠지니까 31 이렇게 지금 쓰여주시면 되겠지. 그럼 뭐야? 결국적으로 얘는 지금 1240 이렇게 답 나오시면 되겠지. 네, 638번 문제는요, 우리가 등차수할 때 실제로 문제를 좀 풀어본 거긴 하거든요. 문제가 처음에 뭐라고 돼 있냐면 공차가 정수열라는 힌트 주어졌고, 그러면서 분명히 등차수열이라는 말이 주어졌어. 그럼 일단 등차수열이라고 했으면 나는 일반항을 먼저 표현하고 싶은 것밖에 없단 말이야. 근데 거기 상태에서 등차수열에 대해서 얘 조건만 먼저 깔아준 거야. 그럼 일단 이 조건 갖고 생각할 건데 내가 공차도 모르잖아. 그럼 그때는 일반항을 A 플러스 N-1D라는 식을 써서 무조건 표현을 할 수밖에 없어. 그럼 이때 여기서 첫 번째 얘 관계식을 좀 정리를 해보다 보니 A4는 그럼 A 플러스 3D라고 쓰라는 거고, A6은 A 플러스 그럼 얘가 0이다라는 걸로 A랑 D랑의 관계가 나오는 거고, 그럼 그때 우리는 문자를 바꿔주라고. A, D 둘 다 쓰지 말고 하나로. 그럼 이 상황에서 정리하다 보니까 2의 2가 마이너스 8D여 이렇게 지금 쓰여지는 형태가 될 거고요. 그럼 이때 지금 A가 마이너스 4D여 여기까지 나왔다라는 거죠. 그럼 A 대신 마이너스 4D를 써서 A 대신 마이너스 4D를 쓸 거야. 얘 대신 얘를. 그거 갖고 일반항을 먼저 다시 표현을 할 거라고. 근데 난 공차 뭔지 모르니까 D라고 일단 갖다 쓰고 있었잖아요. 그럼 일반항을 표현하다 보니까 얘는 DNA. 거기에서 지금 뭐야? 첫째 항이 마이너스 4D니까. 그럼 1 들어갔을 때 마이너스 4D가 되려면 이렇게 갖다 써줬구나. 그래서 일단 여기 1번 조건을 갖고 일반항이 얘라고 표현이 되었네요.
이걸 찾아준 후 문제를 풀자라는 거예요. 이걸 찾아준 후. 근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공차는 정수라고 분명히 깔아줬어. 그럼 D는 정수인데 이 두 번째 조건을 갖고서 좀 생각을 하지. 근데 이 두 번째 조건을 갖고서 생각하다 보니까 여기서 내가 지금 눈에 띄는 게 절대값이라는 거지. 그럼 이 절대값은 내가 지금 풀어줘야 된단 말이야. 그럼 절대값을 푼다라는 건 양수인지 음수인지를 파악을 해줘야 되는 거잖아. 그럼 얘가 양수인지 음수인지를 파악을 해줘야 되는데 이때 여기 상태에서 공차가 양수인지 음수인지는 문제에서 안 가르쳐줬죠. 공차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알려줬다 안 알려줬다? 그럼 고등수학에서는 당연히 네가 스스로 나눠서 경우를 따져봐라. 그럼 여기서 케이스 1 우리는 가장 먼저 항상 공차가 양수인 조건에서 먼저 풀어보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공차가 양수래요. 그럼 거기 상태에서 한번 좀 나열을 해볼게. A1은 지금 뭐예요? 마이너스 4D예요. A2는 마이너스 3D예요. A3는 마이너스 2D예요. 이렇게 되는데 지금 결국은 얘가 지금 0이 되는 게 있죠? 언제 0이에요? 얘는 0이고요. A4는 마이너스 D고 A6은 D, 2D, 3D 이렇게 지금 쓰여지는 상황이 되었대요. 근데 거기서 이제 얘기를 해보자. 원래 얘를 써놓고서 제 케이스를 나눈다고 그걸로 다시 말을 해줄게. 얘를 나열해서 쓴 이유는 일단 나는 여기 상태에서 절대값이 얘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모르니까 일단 나열을 해봤다고 쓸 거야. 그럼 여기 상황에서 케이스 1 만약에 공차가 양수였대. 공차가 양수였어. 그럼 양수였으면 얘네들은 지금 양수야 음수야? 음수죠. 그럼 A4까지는 음수가 되겠죠. 그럼 A4까지는 음수니까 지금 저기서 쓰여져 있는 시그마에 대한 식을 표현을 하면 원래 절대값 A1 플러스 A1이고 절대값 A2 플러스 A2 절대값 A8 플러스 A8 여기까지 갈 건데 얘가 만약에 지금 음수였다고 A1이 음수였다고 그럼 얘가 음수였으면 어떻게 나와야 되죠? 부호가 반대로 마이너스 A1 나와야 되겠죠. 그럼 마이너스 A1 플러스 A1이잖아요. 그럼 더하면 몇이에요? 0이 돼요. 그럼 결국 뭐야? 음수인 여기서부터 0 집어넣어도 어차피 0일 거니까 얘에서 케이스는 얘부터 지금 A5 여기까지가 지금 몇이 돼야 된다? 0이 된다. 그럼 결국 남아있는 건 뭐야? 얘만 남아있다는 거겠지. 즉 여기 케이스에서 얘는 0이고 거기에 플러스 필요한 건 절대값 A6에 플러스 A6 절대값 A7에 플러스 A7 절대값 A8에 플러스 A8 얘만 남아있다고요. 근데 얘는 양수라며. 그럼 얘는 그냥 A6 나올 거냐. 그럼 A6 더하기 A6이 되는 거겠죠. 그럼 이때는 2A6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여기는 2A7 여기는 2A8 되겠죠. 그럼 얘는 다시 말하면 2에 A6 더하기 A7 더하기 A8이요 이렇게 지금 쓰여져 있구나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었다. 근데 8개밖에 없으니까 내가 일부러 나열해서 본 거거든. 그럼 이제 여기 상태에서 봐. 얘를 먼저 더하지잖아. 여기 값이. 얘 더하면 6D야. 그럼 결국 얘는 지금 12D가 되는 거겠지. 그럼 그 값이 몇이라고? 그래서 여기서 공차를 구했더니 얘가 지금 몇이야? 4요. 그럼 이때 여기 상태에서 케이스가 저 말에 맞는지 확인하면 일단 양수 조건에서 맞았죠. 그리고 공차가 정수라는 말도 성립하죠. 그러니까 이때 D는 4구나라는 걸 먼저 알 수가 있대요. 근데 여기서 확인 과정으로 케이스 2도 확인을 해볼게요. 실제 답은 얘가 답일 겁니다. 얘 상황에서.
두 번째 케이스 공차가 음수라고 생각을 해볼 거예요. 그럼 반대로 바꿔보면 이번에 공차가 음수야. 그러면 이때 얘는 지금 양수야, 음수야? 양수들.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양수로 그대로 남아있을 거고 얘네가 이번엔 0이 되겠지. 이 뒤쪽에 있는 게. 그럼 결국 이야기는 뭐야? 이번에는 여기서 필요한 건 이, 에 이렇게 지금 쓰여지는 행동이 될 거고요. 거기서 얘는 지금 A1부터 A4까지 이렇게 남았어요 라고 쓸 수 있다는 거겠죠. 그럼 이번에도 지금 저기서 써놓은 걸로 계산을 하다 보니 얘를 다 더했대요. 그럼 얘는 마이너스 10D죠. 그럼 여기는 지금 마이너스 20D요 이렇게 지금 쓰여주시면 되겠죠. 근데 그게 지금 48이래요. 그럼 이때 여기서 D의 값은 마이너스 5분의 12요 이렇게 나오잖아. 그럼 음수라는 조건은 맞지만 제일 첫 번째에서 깔아준 공차가 정수라는 조건에서 무수이 돼버리는구나. 그래서 얘는 아니고 얘로 풀라는 거겠구나. 그럼 일반항 끝났잖아. 아 그럼 이때 일반항 AN이 난 공차가 4라는 걸 찾아줬으니까 그럼 여기는 4n 마이너스 22요 이렇게 쓰라는 거고 그럼 결국 10번째 항 구하세요. 40 마이너스 20이구나. 그래서 답은 22요 이렇게 쓰면 된다는 거겠지. 여기 문제에서 우리가 등차수열 연습 문제 풀 때도 있었지만 절대값이 있다라는 자체는 양수음수 파트를 나누라는 소리야. 근데 이 앞에 쪽 과정에서 1번 갖고 얘까지 찾는 걸 연습을 하면 양음이 바뀌어지는 상황이 언제일까? 라는 걸 나눠보는 거고 그때 거기 상태에서 얘가 양수인지 얘가 음수인지 모르니까 케이스를 나눠가면서 스스로 문제를 풀어봐야 되는구나. 이렇게 내용을 생각하시면 된다. 639번은요. 수열 일반항이 n이 홀수일 때랑 n이 짝수일 때로 상황을 따로따로 나눠줬어요. 그럼 이런 것도 우리는 함수에서 배웠던 것처럼 얘네를 조건식이라고 얘기를 해주는 것뿐이에요. 그럼 저 조건에 따라서 쓰여지는 건이 이때 이 상태에서 얘를 구하세요 라고 했어. 그럼 이때 이 AN이 무조건 얘만 따라가는 것도 아니고 무조건 얘만 따라가는 것도 아니잖아. 홀수였을 땐 얘, 짝수였을 땐 얘 이렇게 따로따로 나눠지잖아. 그럼 이때도 얘는 공식이 없다라고 일단 먼저 파악을 하는 겁니다. 그럼 공식이 없었을 땐 우리는 먼저 뭐 해야 되냐면 나열부터 해서 다시 갖다 쓰는 거야. 근데 나열을 해서 쓰다 보니까 얘는 지금 1부터 20까지 더하자며. 1부터 20까지 더하는 거니까 A1, A2, A3, A4 이렇게 다 더해줘야 되는데 근데 거기서 다시 홀수였었을 때는 20 따라가고 짝수였었을 때는 20 따라간다는 홀짝이라는 개념으로 나눠줬잖아. 그럼 이때 이 합은 내가 이렇게 홀짝으로 따로따로 나눠서 계산을 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바꿔줄 수도 있다고. 그럼 홀수는 몇 번째까지 더해줘야 돼? 19번째까지 더해주면 되는구나. 얘는 20번째까지 더해주면 되겠구나. 그래서 이렇게 따로따로 한 거를 더하겠어요. 이렇게 생각을 일단 갖자라는 소리가 되는 거고요. 그러고 나서 나는 확인 과정을 하는 겁니다. 지금부터 얘를 먼저 계산을 하고 싶은 거야. 근데 저거를 이제 집어 넣어보면 되겠지. 그럼 이 상태에서 A1은 여기다가 1 집어넣은 거래. 그럼 얘는 0이요 이렇게 쓰면 되잖아. 그럼 0 플러스 이렇게 지금 쓰여진 거고 그 다음 다시 3을 집어넣었대. 그럼 3을 집어넣었으니까 2분의 2의 제곱. 계산하면 2가 되는 건 맞는데 일단 계산은 안 할 거야. 얘는 2분의 2의 제곱 플러스 5를 집어넣죠. 그럼 5를 집어넣으면 2분의 그 다음은 2분의 그럼 19까지 들어간다며. 그럼 19까지 들어가면 6이네. 그럼 이걸 합하자라는 걸로 다시 생각을 바꿔준 거라고. 그래서 내가 지금 이 수열을 얘 갖고 이렇게 나열을 먼저 해서 썼잖아요. 그럼 거기 상태에서 다시 보세요. 나 이거 다시 합을 하고 싶다 보니까 점점점 돼 있잖아. 그럼 이걸 다시 점점점 돼 있는 걸 이걸 내가 다시 시그마로 표현하는 연습을 해볼 거라고. 그럼 시그마로 표현을 하고 싶은데
그럼 그때는 1부터라고 쓰랬어. 근데 거기 상황에서 0이라는 건 어차피 더하나 마나 상관이 없으니까 0 잠깐 버려놓고 들어가자. 그럼 이 상태에서 얘 수열을 일반항을 찾아서 표현할 거고, 그때 얘가 첫째 항이라고 생각하고서 그때 이 수열들의 일반항을 찾을 거라고. 그럼 얘가 첫째 항, 얘가 둘째 항, 얘가 셋째 항 이렇게 돼 있어. 그럼 이때 얘는 일반항이 어떻게 될까? 일단 공통된 건 뭐야? 다 2분의가 돼 있잖아. 그럼 여기는 지금 일반항이 2분의 이렇게 돼 있을 거고, 분자에 있는 게 변해지는데 제곱이라는 것도 똑같아. 그럼 제곱이라고 쓰여지는 거고, 근데 그 안에 있는 2, 4, 6 이렇게 지금 변해지고 있잖아요. 그럼 이 상태에서 지금 나는 K번째에서는 어떻게 쓰여지냐고. 첫 번째에 2, 두 번째에 4, 세 번째에 6 이렇게 써있대. 그럼 K번째에서는 2K라고 써줘야겠지. 이때 이런 규칙은 짝수들만 가잖아. 그럼 이때 2K라고 쓰면 되지 않을까? 그럼 여기는 2K의 제곱 이렇게 갖다 썼다고요. 그러고서 다시 뭐야? 마지막 여기 번째 확인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얘가 2K가 18이 되었대. 그럼 여기는 몇 번째까지? 그때 9번째까지 이렇게 식을 쓰면 다시 계산을 할 수 있겠구나. 이제 계산을 해주는 겁니다. 그럼 이 상태에서 여기는 제곱을 한 거를 일반항을 간단하게 먼저 만들어 줄 거니 2분의 원래 4K 제곱인데 약분하니까 2K 제곱이고, 그럼 2 또 상수니까 앞으로 꺼내주면 되겠죠. 그럼 얘는 2 곱하기 시그마 K는 1부터 9까지 K 제곱 계산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면 되겠구나. 됐어요. 그럼 이제 이거 계산하면 되는 거니까 2 곱하기 K 제곱 공식이 6분의 9 곱하기 10 곱하기 19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겠구나. 그럼 여기 상태에서 얘 이제 계산해주면 여기는 2약분 그리고 3약분. 그럼 얘는 지금 570이요라고 일단 첫 번째 나왔구나. 이런 식으로 갖다 쓸 거라고. 그럼 두 번째 니은 것도 네가 다시 풀기 위해서 또 갖다 적어 놓으면 되지 않을까. 그럼 이때 여기는 지금 2분의 이렇게 될 거고, 거기 상태에서 얘는 지금 2가 들어갔을 때 식이 여기에 쓰여졌대. 그럼 여기는 2분의 2제곱 마이너스 2 더하기 여기는 2분의 지금 4제곱 마이너스 4 더하기 2분의 8제곱 6제곱 마이너스 6 이렇게 쓰여져서 여기는 지금 2분의 20제곱 마이너스 22요. 이렇게 쓰여져 있는 또 합이 되었구나. 그럼 이번에도 얘를 시그마로 표현을 해보겠어요. 이렇게 또 생각을 하시는 거겠지. 이게 연습 과정이란 말이야. 그럼 이번에도 일반항을 찾으려다 보니 여기서 지금 고정이 돼 있던 건 2분의는 고정으로 돼 있었으니 2분의 먼저 갖다 쓰여줬고, 근데 여기서 변하는 거는 지금 2, 4, 6 얘네가 변하고 있었네. 여기 제곱까지는 고정이 돼 있었으니까. 그럼 첫째 항이 2, 또 둘째 항이 4, 셋째 항이 6. 그럼 여기는 아까 2K. 그럼 마이너스 2K 이렇게 쓰여진 걸로 계산을 하자라는 거구나. 그리고 마지막이 20이 나와야 되는 거니까 K는 10까지 이렇게 계산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도 일반항을 계산해 주니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2K 제곱에 마이너스 2K를 하세요. 이렇게 되는 거고. 근데 2 곱하기 이렇게 될 거고, K는 1부터 10까지 K 제곱 외우라고 했었죠? 380 마이너스 2 곱하기 1부터 10까지 K는 네, 55 외우랬으니까 이런 식으로 갖다 쓰면 되겠네. 그러면 여기는 지금 0, 7, 7, 마이너스 110 이렇게 빠지니까 여기는 660이 되었어요. 그럼 얘는 660이었어요. 그래서 얘랑 더해서 답을 쓰세요 라고 하는 거니까 1230을 답으로 갖다 쓰세요. 이렇게까지 마무리를 해주시면 된다고요. 640번 문장을 그냥 보면서 채우시면 돼요.
자연수 n에 대해서 an 여기 점 좌표가 n, n제곱을 따라갑니다. 근데 이걸 지나가면서 직선 y는 nx에 근데 얘한테 수직인 직선이 있대요. 그럼 우리가 벌써 수직하면 생각나야 되는 게 뭐예요? 직선과 직선이 수직일 조건은? 직선과 직선이 수직일 조건은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요. 그것부터 생각을 하셔야겠죠.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요. 그럼 얘 직선식을 벌써 쓸 수가 있어야 되는구나. 얘 기울기가 n이니까 얘 기울기는 마이너스 n분의 1 x 이렇게 지금 갖다 쓰면 되고 거기서 얘가 n, n제곱을 지나가야 되는 거니까 n 집어넣었을 때 여기다 n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1이고 얘가 n제곱이 나오려면 그럼 여기에는 플러스 n제곱 마이너스 1이요 이렇게 쓰여 있으면 되겠구나. 그래서 얘 직선식을 먼저 표현을 해줬다고. 아니 플러스 1이요 이렇게까지 쓰여져 있는 걸로. 그래서 이거 갖고 얘기를 해주는 거야. 다음 삼각형 AON, BN, 넓이의 SN이라 표현해서 얘의 값을 구하세요라고 했잖아. 그래서 여기서 시킨 대로 뭐야? 얘한테 수직인 직선의 방정식을 표현하세요라는 걸로 이 빨간색 식을 찾은 거라고. 그러니까 기울기가 지금 마이너스 n분의 1이에요. 이건 당연히 바로 가에다 갖다 쓰라는 소리겠구나. 이걸 알 수 있는 거고. 두 번째, AN과 BN의 좌표를 이용해서 SN을 구하면 그러니까 이제부터 난 얘 넓이를 구하려면 결국은 이 BN 좌표만 찾아주면 되잖아요. 그럼 BN은 이 직선에 X 절편이니 Y 대신 0을 집어넣어서 이때 X 값을 찾으세요 라는 소리밖에 없는 거고 그럼 이때 여기 상황에서 n분의 1x가 n제곱 플러스 1과 동일하니 x는 n세제곱 플러스 n이요 이렇게 지금 쓰여지겠구나. 그럼 여기가 n세제곱 플러스 n, 0이 되는 거고 그럼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라고 했으면 밑변과 높이에서 밑변은 얘가 밑변이 되었고 높이는 얘의 y좌표가 높이가 되겠어요. 이걸로 밑변과 높이를 표현할 수 있구나. 그럼 결국 넓이 SN은 2분의 1에 밑변이 n세제곱 플러스 n 거기에 곱하기 높이가 n제곱 이렇게 지금 갖다 쓰여진 거니 결국 얘는 정리한 게 2분의 n 얘도 n으로 한 번 더 묶어줘서 n세제곱이라고 쓸 겁니다. 그럼 n세제곱에 n제곱 플러스 1이요. 이게 SN이구나. 그래서 여기 나에 들어가는 말을 얘로 잡으세요. 이렇게 얘기해 준 거고요. 그럼 마지막 단은 그 SN까지 찾았으니까 이거를 계산하래. 그럼 시그마 n은 1부터 8까지 n세제곱분의 SN을 계산을 하라는데 다시 시그마 n은 1부터 8까지 SN 대신에 얘가 들어가면 되는 거니까 그럼 이거를 n세제곱으로 나눴다라는 건 여기는 2분의 n제곱 플러스 얘만 남았겠어요. 이렇게 써져 있는 걸로 계산을 하라는 소리였겠구나. 그럼 다시 2분의 1 꺼내주고 그럼 거기 상태에서 얘 n제곱부터 계산을 하니 2차식이니까 6분의 8, 9, 17에 거기에 지금 플러스 1 계산을 했으니까 8 이렇게 써서 얘 계산해 주시면 되겠어요. 그럼 여기도 이제 계산을 하자. 그럼 여기는 지금 약분하니까 3 이렇게 될 거고 그럼 얘는 12 곱하기 17 인데 계산하기 싫어서 2 여기 약분해주면 6 곱하기 17에 거기에 플러스 2 얘랑 약분하니까 4 이런 식으로 쓰여져 있을 거고 그럼 얘는 6, 7에 42니까 결국은 102 플러스 4로써 106이 되겠어요. 이렇게 해서 얘는 다를 찾아준 거구나. 그럼 이제 여기 상태에서 시킨 대로 마지막 들어가면 가 나에 알맞은 식을 fn, gn 즉 fn이 마이너스 n분의 1이구나. gn은
지금 나에 들어가는 식이랬으니까 2분의 n세제곱에 n제곱 플러스 1이구나. 그리고 다에 알맞은 수를 R이라고 써줬으니까 다에 알맞은 수 R은 106이요. 이렇게 쓰라는 거구나. 그럼 여기 상태에서 마지막 구하는 게 F1 값 구하려고. 그럼 마이너스 1. 그리고 더하기 G2도 구하래. 그럼 여기다가 2를 집어넣었어요 라고 하는 거겠죠. 그럼 2를 집어넣으니까 4 곱하기 5니까 20. 거기에 더하기 R을 하래요. 그럼 R은 106. 그래서 125예요. 이렇게 답을 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를 합니다. 지금부터. 시그마는요. 공식을 사용할 때라는 조건을 아까 이야기했어요. 전 시간에 설명할 때. 근데 시그마를 공식을 사용한다라는 건 그 시그마에 있는 일반항이 그 시그마에 있는 일반항이 상수거나 1차식이거나 2차식이거나 3차식 거기에 하나 더 지수꼴 이라면 그때는 공식을 사용을 할 거라고요. 그럼 상수 1차, 2차, 3차 지수꼴 이게 아니라면 이 꼴이 아니라면 이때 시그마를 생각하는 방법은 무조건 뭐 하느냐? 100%의 확률로 나열해서 풀어야 돼요. 아까 연습 문제 풀었던 내용이랑 똑같아요. 내가 시그마에서 기본적으로 공식을 바로 쓸 수 있는 상황이 아니면 그때는 나열을 해서 문제를 풀어야 된다가 핵심이에요. 나열을 해서 문제를 풀어야 되겠구나. 그럼 그 나열을 할 때 우리가 어떤 유형들은 어떻게 모양을 바꿔서 풀 건지를 얘기를 하지. 그래서 이거는 뭐 여기 쓰여져 있는 내용들은 다른 거 필요 없어요. 그냥 바로 문제를 보시면 돼요. 10번 문제입니다. 분수꼴인데 이건 이따가 얘기하면 되고 여기서 이 수열의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합을 구하래. 그럼 우리가 일단 여기 상태에서 이 말을 보면 얘는 나는 시그마로 먼저 표현부터 하는 생각을 하는 거야. 그래야지 공식을 쓸 거니까. 그럼 내가 지금 여기 상태에서 얘를 첫 번째 시그마로 표현을 했는데 K는 1부터 라고 썼어요. 그럼 여기 상태에서 이제 일반항을 찾아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첫째 항이 얘, 둘째 항이 얘, 셋째 항이 얘 이렇게 지금 쓰여지다 보니 여기서도 지금 표현을 하면 얘는 제곱의 마이너스 1분의 1이라는 형태는 일단 똑같이 있구나. 제곱의 마이너스 1분의 1이라는 형태는 똑같이 있구나. 그럼 여기서 변하는 건 3, 5, 7 얘네가 변하니까 이걸 변화했었을 때 일반항을 정확하게 쓸 거라고. 그러면 K번째가 어떻게 쓰여질까라는 걸 또 본 거야. 근데 첫째 항은 3, 둘째 항은 5, 세 번째 항은 7이야. 얘가 지금 변하는 게 무슨 수열? 등차 수열이야. 공차가 몇인? 2인. 그럼 벌써 우리 바로 이렇게 갖다 쓰지 않을까? 공차가 2였으니까 2K에 거기에 첫째 항이 3이 되려면 이렇게 갖다 쓰여졌구나 라고 얘기를 한다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이야기가 뭐냐. 이 일반항을 먼저 보았는데 우리가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웠던 지식에서 첫 번째 이야기는 분모의 형태는 항상 인수분해 꼴로 정리하라 라고 했습니다. 분모의 꼴은 항상 인수분해 꼴로 정리를 해야 된다. 그래서 제곱 빼기 제곱이라서 인수분해를 해서 정리를 하셔도 되고 지금 분모만 보면 전개를 먼저 해도 되겠지. 4K제곱 플러스 4K 플러스 1 거기에 빼기 1 그러니까 얘랑 얘랑 사라지니까 그런데 그 분모를 인수분해해서 정리하지. 그럼 얘는 이렇게 쓸 수 있는 상황이 되겠어요. 그래서 시그마
K는 1부터 K의 K 플러스 1분의 1이고 당연히 이때 이 또 4는 앞으로 갖다 놔서 4분의 1이요. 상수축이니까 이렇게 써놓을 겁니다. 예구해야 되겠죠? 몇 번째까지 구하라 했어요? n번째까지요. 그러니까 여기 n이요 이렇게 갖다 쓴 거예요. 그럼 여기가 n이요 이렇게 쓰여져 있는 상황에서 이제 본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자. 이 일반항이 상수 아니죠? 1차 아니고 2차 아니고 3차 아니고 지수꼴도 아니에요. 왜? 문자가 분모에 들어가 있으니까. 그럼 그게 아니면 무조건 뭐를 하자? 나열을 하자라는 소리로 바뀌어진 겁니다. 근데 이걸 나열하려다 보니 이 상태로 나열하면 어차피 보이지도 않을 거란 말이에요, 문제풀이가. 그럼 얘를 나열하는데 생각이 우리가 이 식에서 봤었을 때 우리가 공통수학 2에서 고1 때 배웠던 내용을 생각하면 저런 식에서 분모가 곱하기로 되어 있는 걸 부분 분수를 이용해서 식을 바꿀 수 있어요 라는 내용도 있었다고. 이번 고1 모의고사에서 부분 분수가 또 나올 거라고 상황식 자체가. 부분 분수꼴로 만들어 달래. 그럼 부분 분수가 뭐였느냐 한번 다시 생각하면 A 곱하기 B분의 C라고 쓰여져 있는 이 형태가 이때 여기서 나는 A보단 B가 크다라는 전제 조건 하에서 생각을 웬만하면 들어가자라고 했었고, 그럼 그 부분 분수를 바꿀 때 B에서 A를 빼준 것분에 거기에 지금 얘 C 이거 먼저 갖다 쓰고 그 상태에서 A분의 1 마이너스 B분의 1로 표현할 수 있다. 이 식을 이렇게 바꾸는 과정을 우리는 고1 때 제목 자체를 부분 분수다라는 걸 이름을 기억해서 바꿨다는 소리야. 그럼 시그마에서 이제 분모가 이렇게 곱하기 형태로 되어 있었으면요. 그때는 얘는 무조건 부분 분수꼴로 바꿔서 문제를 푸셔야 돼요. 그래야지 나열했었을 때 뭔가가 보일 거라고. 그럼 이제 부분 분수로 바꿀 건데 지금 4분의 1은 계속 앞에 있었어요. 그리고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도 있었어요. 여기 식을 이제 바꿔주시면 되겠죠. 그럼 여기서 방금 했던 거 보면 얘가 B고 얘가 A입니다. 그럼 얘에서 얘가 빠지면 1이죠. 그럼 1분의 1이니까 얘는 그대로 두시면 되겠죠. 그러면 거기 상태에서 나머지 여기에 쓰여지는 건 K분의 1 빼기 K 플러스 1분의 1이요. 이렇게 지금 갖다 쓸 수가 있겠구나. 이렇게 쓴 상황에서 지금부터 뭐 하느냐? 이 시그마에 대한 계산을 공식을 못 쓰는 거니 나열해서 문제를 풀 거라고. 그럼 최종 얘 답을 구하다 보니 여기서 계속 실수하지 말아야 되는 게 4분의 1은 난 나중에 곱해줘야 된다는 거 생각하셔야 돼요. 그럼 4분의 1이 있었고 지금부터 흰색 박스 얘를 계산하고 싶은데 나열이라는 건 1 집어넣었을 때부터래요. 그럼 1을 집어넣으면 1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얘가 지금 첫째 항이었어요. 플러스 2를 집어넣으니 2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1 3을 집어넣으니 3분의 1 마이너스 4분의 1 이렇게 표현이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다고요. 그럼 이렇게 표현이 되었었을 때 얘를 더하려다 보니 선생님 빼기 2분의 1 더하기 2분의 1이 더해지면 0이 될 거예요. 그래서 얘가 0이 돼서 사라지는구나. 빼기 3분의 1 더하기 3분의 1이 0이 돼서 사라질 거예요. 그럼 이때 얘를 쓰는 거에 대한 생각은 뭐냐? 앞에 쪽에 지워지는 걸로 생각을 했을 때 앞에 쪽에 하나가 남는다면 그러면 제일 끝에도 어차피 하나만 남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앞에 쪽에 하나가 남는지 2개가 남는지 보기 위해선 이걸 3개 정도까지 써보고서 생각을 하시는 겁니다. 그럼 여기 상태에서 점점점 갔더니 나는 n번째니까 n분의 1 마이너스 n 플러스 1분의 1까지 오실 거고
그럼 여기서는 지금 가운데 있는 게 다 사라졌으니 앞에 쪽에 하나가 남았으니 제일 끝에 쪽에도 하나가 남아서 써줄 거라고. 마지막 마무리 먼저 지울게요. 그럼 얘 같은 경우는요 4분의 1에 앞에 쪽에 1 남았었고 마이너스 뒤쪽에 n 플러스 1분의 1 남았으니까 n 플러스 1분의 1이요 이렇게 지금 쓰여질 거고 이제 이거 분수 문자식 계산해서 쓰시면 돼요. 그럼 1 마이너스 n 플러스 1분의 1은 1이 n 플러스 1분의 n 플러스 1일 거니까 거기서 마이너스 n 플러스 1분의 1을 하면 이렇게 사라지겠지. 그럼 이때 얘의 최종적인 답은 n 플러스 1분의 n에 4를 곱해서 쓰겠으니까 그럼 이때 여기서 얘는 4에 n 플러스 1분의 n이요 이렇게 답을 마무리 지어주시면 된다고. 이번 문제 상황도 똑같이 봤어. 일단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합을 하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제일 첫 번째 표현은 무조건 시그마 표현부터 시작해요. 그럼 얘를 지금 시그마로 표현을 하려다 보니 시그마 k는 1부터라고 또 갖다 써놓고서 시작을 하시겠죠. 그럼 k는 1부터라고 갖다 써놓은 상태에서 시작을 하다 보니까 일반항을 또 찾아줘야 돼요. 근데 이번에 일반항은 지금 얘가 첫째 항, 얘가 둘째 항, 얘가 셋째 항 이렇게 돼 있었어. 그럼 여기서 이 고정된 건 어차피 분의 1. 얘는 고정이 돼 있겠죠. 그럼 이때 우리가 이제 수열 앞에 쪽 숙제했었던 것도 생각하면 앞에 있는 것끼리 규칙 찾아라. 이게 먼저 시작이었지. 그럼 첫째 항은 1이고 둘째 항은 2고 세 번째 항은 3이야. 그럼 K번째에서는 K. 그럼 여기는 K라고 일단 갖다 쓰시면 되겠죠. 그리고 뒤에 있는 것끼리 다시 규칙 찾아라라고 했어. 그러면 이때 뒤에 있는 것끼리 보니까 3, 4, 5인데 이때는 그냥 얘랑 차이가 일정해 안 일정해? 일정하죠. 그럼 이때 K번째에서는 뒤에 거 곱하기 뭐라고 써주면 돼? K 플러스 2요 이렇게 갖다 쓰면 되겠구나. 그래서 일반항을 먼저 표현해 준 겁니다. 그런데 거기 상태에서 얘를 지금 n번째까지 더하랬으니까 n까지 이렇게 먼저 쓴 거예요. 그럼 시그마식이 일단 완성이 돼 있잖아요. 근데 오늘 배우는 내용은 계속 이거란 말이야. 이 시그마에 있는 일반항의 식이 얘가 아니라는 거지. 상수 1차, 2차, 3차, 4차 지수꼴이 아니란 말이야. 그럼 걔는 공식을 내가 못 쓴다고. 그럼 얘는 공식을 못 쓰면 무조건 나열해서 문제를 풀어야 된다는 소리밖에 없다고. 그럼 나열하기에 가장 적합한 형태를 만들어주겠다는 소리밖에 없단 말이에요. 근데 그 나열하기에 가장 적합한 형태가 분수꼴에서 분모가 곱해져 있는 꼴이라면 그때는 무조건 부분분수 형태로 고1 때 배웠던 내용을 갖고서 쓰면 된다고. 부분분수꼴로. 그럼 이 상태에서 다시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이렇게 갖다 쓰여졌는데 부분분수 바꾸재. 그럼 이번에는 얘가 B 역할이고 얘가 A 역할이야. 그럼 얘에서 얘가 빠지면 K 플러스 2에서 K가 빠지니까 2가 되겠죠. 그리고 분자는 1이요 이렇게 지금 갖다 쓰여질 거고요. 그리고 A분의 1을 했으니까 얘가 A 역할이었잖아요. 그럼 여기는 K분의 1 마이너스 K 플러스 2분의 1이요 이렇게 먼저 부분분수꼴로 만들어 주셔야지 나열하기가 가장 최적합 형태가 되었다고. 그래서 나열을 해서 문제를 풀 건데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이 2분의 1 곱해져 있는데 얘는 상수 취급으로 빠져나올 수 있잖아. 그럼 2분의 1은 나중에 곱해줄 거다라고 생각하고서 쓸 거라는 거야. 그럼 이제부터 얘를 계산을 하고 싶어. 그럼 2분의 1은 나중에 곱할 거예요 라고 쓸 거고 지금부터 시그마 예식을 나열해서 쓸 거라고. 그럼 이번엔 나열하다 보니까 또 1부터 들어가니까 1 들어가면 1분의 1 마이너스 1 들어가니까 3분의 1이 될 거고요. 그 다음 1 다음 2 집어넣어야 되겠죠. 그럼 2 들어가니까 2분의 1 마이너스 4분의 1이 될 거고요. 3이 들어가니까 3분의 1 마이너스 5분의 1이요. 이렇게 일단 써졌어요. 근데 이번에도 이제 더하는데 계산을 한번 봤어요. 여기서 계산했었을 때 이 내용은 부분분수로 바꿨을 때 똑같은 것끼리 사라지자는 거거든요. 그럼 1과 똑같은 거 있을까요? 뒤쪽에 1이 있을까? 1분의 1? 없어요. 그럼 얘는 남아야 돼요. 마이너스 3분의 1, 즉 3분의 1과 똑같은 거 3분의 1 있죠?
그럼 얘랑 얘랑 더해져서 0이 돼야 돼요. 뒤쪽으로 갔을 때 2분의 1 존재할까요? 숫자가 갈수록 계속 커지고 있죠. 그럼 2분의 1과 똑같은 거 존재하지 않을 거 아니야. 그럼 이때는 2분의 1도 남았어요. 됐어요? 그럼 이거 됐을 때 이 뒤쪽에 4분의 1과 똑같은 거 존재할까요? 얘 바로 뒤에 4분의 1 존재하잖아. 그럼 이때 4분의 1 없어질 거란 말이야. 그럼 이때 이 상황은 앞에 몇 개가 남았어요? 2개가 남았어요. 그럼 뒤에 쪽에도 무조건 2개가 남아야 된다는 생각하에서 문제를 푸는 겁니다. 그럼 점점점 하고서 플러스 쓸 건데 이렇게 앞에 쪽에 2개가 남았잖아? 그럼 난 뒤에 쪽에도 괄호를 2번을 써야 돼. 이렇게. 그럼 항상 니네가 안 헷갈리게 제일 끝에 거부터 먼저 쓰는 거야. 그럼 제일 끝에 건 뭐가 들어갔을 때야? n이 들어갔을 때. 그럼 여기는 n분의 1 마이너스 n 플러스 2분의 1이요. 이렇게 쓰겠죠? 그럼 n번째 전에는 몇 번째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치, n-1번째. 그럼 n-1을 집어넣어서 쓴 거예요. 그럼 여기다 n-1을 집어넣으니까 n-1분의 1 마이너스 n 플러스 1분의 1 이렇게 쓰여지겠죠. 그럼 이제 지우는 걸 생각을 하는 거야. 근데 이제 여기서 잘 봐. 얘가 어차피 없어지긴 한댔잖아. 근데 이 지울 때 생각이 이거거든. 3분의 1과 3분의 1이 없어졌잖아. 근데 얘랑 얘랑 없어졌을 때 가운데 2칸을 두고 사라졌대. 알겠니? 가운데 몇 칸? 2칸. 그럼 마이너스 4분의 1가 사라질 때도 가운데에 2칸을 두고 사라진다는 개념이야. 그러면 1칸, 2칸 사라지면 플러스 얘랑 사라지겠구나. 이렇게 지금 없어진다고. 그럼 5분의 1도 어차피 사라져야 되잖아. 그럼 5분의 1가도 사라지면 몇 칸 띄고? 2칸. 그러면 얘에서 1칸, 2칸 띄니까 얘랑 사라지겠구나. 그래서 제일 끝에 쪽에 이렇게 2개만 남았어요 라고 쓸 거라고. 그럼 이제 답을 쓰려다 보니 또 빼먹지 말아야 하는 거 2분의 1 있었잖아. 그래서 2분의 1에라고 먼저 갖다 쓴 거고. 나머지 갖다 쓰다 보니 앞에 쪽에 1 남았었죠? 더하기 2분의 1 남았었죠? 거기에 마이너스 n 플러스 1 남았었죠? 그리고 마이너스 n 플러스 2분의 1이 남았어요. 그래서 답을 여기까지만 이렇게 써놔도 상관없어요. 굳이 이거 막 통분해서 정리 안 하셔도 상관없다. 이 문제에서 배우는 건 얘를 통분해서 계산하자는 내용을 배운 건 아니에요. 우리는 어떤 형태를 배웠느냐? 이 문제에서 첫 번째 말해주는 거. 우리가 전 시간부터 했던 게 이제 어떤 거에 n번째까지 합을 구하려잖아? 그럼 첫 번째 무조건 시그마로 표현부터 해보는 거야. 근데 시그마로 표현했을 때 내가 공식을 쓸 수 있는지 없는지 계속 생각을 하지. 그럼 공식 쓸 수 있는 게 얘 꼴이었을 때만 공식을 쓴다고 했었잖아? 근데 이거 아니면 나열을 해야 된다고. 그럼 이건 제 꼴이 아니니까 나열을 해야 되는 형태가 되는 건데 이 문제는 나열하는 형태가 되는데 이때 분수식에서 분모가 곱하기로 되어 있는 일반항이지? 그럼 그때는 부분분수꼴로 바꿔서 문제를 풀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분분수식을 외워주셔야 되는 거고. 되겠죠? 그리고 앞에 쪽에 몇 개가 남았는지 확인하려면 무조건 최소 3개의 항은 남겨놓고 전개를 하셔라. 3개의 항은. 그러고서 앞에 쪽에 몇 개가 남았는지 확인을 해라. 마찬가지로 수열이 첫째 항, 둘째 항, 셋째 항 이런 식으로 돼 있었대요. 근데 이 문제도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합을 구하래요. 그럼 아까 가장 먼저 뭐부터 표현해라? 시그마부터 먼저 표현을 해라. 그래서 나는 또 얘를 시그마라고 갖다 썼다. K는 1부터라고 갖다 썼어. 그럼 일반항을 갖다 쓰는데 이번에도 얘는 지금 다 분해 1 이렇게 돼 있고 그리고 루트 즉 루트 플러스 루트 이렇게 쓰여져 있었구나. 이런 식으로 지금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럼 거기 상태에서 이제 다시 보니까 첫 번째 앞에 있는 것부터 1 즉 루트 1, 루트 2, 루트 3 이렇게 써 있어. 그럼 결국적으로 K번째 루트 K 이렇게 지금 쓰여지면 되는 거고 그 다음 뒤에 있는 건 2, 3, 4 돼 있어. 그럼 여기는 K번째 첫 번째 2, 두 번째 3, 세 번째 4 쓰여 있잖아. 근데 이번에도 얘랑 얘랑 숫자 관계를 보니까 안에 있는 게 숫자가 1씩 차이 나잖아. 그럼 여기는 어렵겠어? 이렇게 갖다 썼다고. 그리고 문제에서 구하야 되는 게 n번째까지 구하랬으니까 n번째까지 이렇게 먼저 갖다 쓴 거구나. 여기서 이제 시작을 하자. 다시
일반항이 이렇게 쓰여있는 이 루트가 벌써 쓰여져 있는 식은 공식을 쓸 수 있는 꼴이 아니에요. 그럼 우리도 이번에 뭐 하자? 나열을 해야 된다. 그럼 나열을 하려면 얘도 식 정리를 일단 하고 나서 나열을 할 거란 말이야. 근데 여기서 이 식 정리는 뭐냐? 우리가 중학교 3학년 때 루트가 나왔을 때 분모에 루트가 있었으면 보기가 싫잖아. 그래서 뭐 하자라고 배웠어? 유리화. 그러니까 얘는 일반항을 유리화를 먼저 시켜놓은 상태에서 생각을 해보겠다고. 그럼 얘한테 유리화를 하려면 둘 다 똑같이 루트 k에 마이너스 루트 k 플러스 1을 곱해줘야지만 유리화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맞죠? 그럼 분모 곱했대요. 분모는 k에 루트 k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얘 제곱이니까 k 플러스 1이라고 갖다 쓰여질 거고, 분자에 얘 곱해주면 루트 k 마이너스 루트 k 플러스 1이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이때 여기 상태에서 얘 분모 계산하니까 k 빼기 k 플러스 1을 계산하면 뭘까요? 네, 마이너스 1이에요. 그럼 이 마이너스는 그냥 위쪽으로 올려놔도 되겠죠? 그럼 이때 얘를 정리해준 최종적인 식은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마이너스 루트 k에 플러스 루트 k 플러스 1이요. 이렇게 정리가 된 식이겠구나. 이게 일반항이 무리식이었을 때, 시그마로 쓰여지는 일반항이 무리식이었을 때 나열하기에 가장 적합한 형태가 된 겁니다. 그럼 지금부터 여기 상태에서 다시 나열해서 쓰자. 그럼 1 들어가니까 마이너스 루트 1 플러스 루트 2 이게 첫째야. 2 들어가니까 마이너스 루트 2 플러스 루트 3 3 들어가니까 마이너스 루트 3 플러스 루트 4 일단 이렇게 쓰여졌구나. 다시 더하기를 하려다 보니 플러스 루트 2 마이너스 루트 2 더해져서 0이요. 플러스 루트 3 마이너스 루트 3 더해져서 0이요. 그럼 앞에 쪽이 몇 개 남았어? 그럼 끝에 쪽에도 몇 개가 남은데? 한 개가 남은데. 그럼 이번에는 괄호가 두 번이 아니라 그냥 마지막 괄호 한 번만 쓰면 되겠구나. 근데 그 마지막 괄호는 n이 들어갔을 때 쓰라는 소리겠구나. 그래서 마이너스 루트 n 거기에 플러스 루트 n 플러스 1이요. 그럼 이번엔 지워진 게 바로 옆에 있는 것끼리 지워졌잖아요. 그러니까 얘랑 없어졌어요. 이렇게 지금 쓰여졌고. 그럼 계산은 답은 앞에 쪽에 마이너스 루트 1이면 그냥 마이너스 1 쓰면 되겠죠? 거기에 플러스 루트 n 플러스 1이요. 그래서 얘가 답이에요. 이렇게 구하세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무리식에서 나열이라는 자체는 적합한 형태가 일단 유리화를 해서 저 형태꼴로 만들어주라고. 그럼 무리식에서 똑같은 형태가 되는데 필수예제 12번 문제는요. 그냥 앞에 쪽 단원이랑 역반을 지은 거예요. 오늘 별표에서도 봤었는데 문제에서 보니까 수열 AN이라는 자체의 설명을 첫 장이 1이고 공차가 2인 등차 수열일 때라고 깔아줬어. 바로 뭐 해줘야 돼? 일반항 먼저 찾아주고 시작을 해야겠지. 등차 수열일 때라는 자체에서 등비 수열일 때라는 잔재 조건을 깔아준다면 항상 그거는 일반항 먼저 찾고 들어가라고. 등차나 등비가 나왔으면. 그럼 이때 얘 일반항을 AN을 지금 찾아주다 보니 공차가 2이고 첫 장이 1이래. 그럼 얘는 2n에 마이너스 1이요. 이렇게 지금 갖다 쓰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가 이렇게 쓰여졌구나 라고 생각하고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뭐야? 최종 얘를 구하라고 얘기를 했어. 그럼 시그마 k는 1부터 12까지인데 이때 루트 ak 플러스 1이래요. 그럼 ak 플러스 1은 an에다가 뭐 하라는 소리야? n 대신 k 플러스 1을 대입해주라는 게 기본 생각인 거잖아. 여기다 k 플러스 1 대입했대요. 그럼 여기는 2k 플러스 1이요. 이렇게 지금 나올 거고요. 플러스 ak래요. 그럼 ak는 n 대신 k 집어넣어서 쓰면 되겠죠? 그럼 n 대신 k 집어넣는 거니까 여기는 2k 마이너스 1이요. 이렇게 지금 쓰여주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분의 1이요. 이렇게 쓰여졌다. 기본꼴 아니니까 지금부터 공식 쓸 수 있는 거 아니니까 우리가 식을 정리를 해줘야 돼. 나열하기 위해서. 그럼 이때도 유리화해주면 되잖아. 그럼 이때 분자와 분모에 뭘 곱해?
루트 2k 플러스 1에 마이너스 루트 2k 마이너스 1 얘를 곱해주겠어요.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럼 지금부터 분모 제 제곱이니까 2k 플러스 1 마이너스 얘 제곱이니까 2k 마이너스 1 그리고 얘가 그대로 갖다 쓰여지면 되는 거니까 루트 2k 플러스 1에 마이너스 루트 2k 마이너스 1이요. 이렇게 지금 쓰여지는 식이 더 있구나. 얘랑 얘랑 계산하자. 2k 날라가면 되겠죠? 1 빼기 1이니까 1 빼기 마이너스 1이니까 2요. 그럼 이때 여기 상태에서 분모는 지금 2분의 이렇게 남아있는 식으로 써졌구나. 그럼 정리를 하니까 K는 1부터 지금 12까지요 라고 돼 있고 2분의 1은 또 상수 취급이니까 2분의 1 앞으로 꺼내주시면 되겠네요. 그럼 여기에 지금 루트 2K 플러스 1 마이너스 루트 2K 마이너스 1 남았어요.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럼 지금부터 나는 얘를 나열을 해서 계산을 먼저 해주고 그 앞에 2분의 1을 나중에 곱해주시면 되겠대요. 얘 나열합시다. 1부터 들어가니까 루트 3 마이너스 1 들어가니까 루트 1 더하기 2 들어가니까 루트 5 마이너스 2 들어가니까 루트 3 들어가는 거니까 루트 7 마이너스 3 들어가는 거니까 루트 5 한 이렇게 항상 3개까지만 써보라고. 사라지는 거 생각해볼까? 루트 3 사라질 거 있어 없어? 네, 마이너스 루트 3 이렇게 사라지겠죠? 마이너스 1 사라질 거 있어 없어? 없어. 그럼 얘 남으시면 되겠죠? 루트 5 사라질 수 있어 없어? 있어요. 그럼 얘랑 얘랑 사라지겠죠? 그럼 앞에 쪽에 몇 개만 남을까? 하나만 남는 상황이 되었구나 이번에는. 그럼 이번에도 제일 끝에 쪽에 몇 개만 써? 하나만 갖다 쓰겠구나. 근데 그때 몇을 집어넣어야 되는 거야 이번에? 12 집어넣었을 때. 그럼 얘는 루트 25 마이너스 루트 23 이렇게 남은 식이 되겠구나. 그럼 이때 이 상태에서 사라졌던 거 한번 다시 생각해볼까? 옆에 있는 것끼리 사라진 게 아니라 건너뛰었잖아. 몇 칸 두고? 2칸 두고 사라졌어. 맞죠? 그럼 이 상태에서 루트 7이랑 같이 사라져야 되는 건 누구야? 한 칸, 2칸 비우면? 예, 루트 23 얘랑 사라지면 되겠구나. 그럼 제일 끝에 쪽에 루트 25 얘만 남았구나.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럼 결국 이 흰색 계산한 것 마이너스 1에 거기에 플러스 루트 25인데 루트 25 몇이니까? 5니까 5 그리고 2분의 1 곱해주세요. 아 그래서 4 곱하기 2분의 1인 2요. 이렇게 답을 구하겠구나. 어려운 게 아니야. 식 정리하는 건 니네가 해보는 거고 그리고 그 나열 자체를 생각을 해보는 것뿐이란 말이야. 그래서 여기서 니네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우리가 분수식 배웠었을 때 부분분수 썼던 거 무리식 배웠었을 때 유리하는 거 식 정리하는 거 이 정도만 생각을 해보라는 거지. 로그를 포함했는데 일단 여기서 니네가 착각하지 말아야 되는 것부터 얘기를 할게요. 시그마 K는 1부터 30, 40까지 로그 3의 2K-1을 구하래잖아. 이때 선생님 이 로그 3은요 앞으로 꺼내줘서 이렇게 쓰여지는 거는 없어. 알겠어? 우리는 로그를 맨 처음에 배웠을 때 로그라는 자체는 수라고 배웠어. 그럼 로그라는 자체는 수라고 했었으면 이 자체가 하나의 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그 3이 뭐 상수치구처럼 시그마 밖으로 빠져나갈 수가 없는 거다. 알겠니? 그럼 다시 얘기해보자. 시그마 K는 1부터 40까지 로그 3에 이렇게 쓰였는데 이 로그라는 3 자체가 벌써 깔아져 있기 때문에 얘는 1차식도 2차식도 그런 게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럼 또다시 얘가 아니라니까 무조건 뭐 해야 돼? 나열해야 돼. 그래서 나는 지금 이걸 나열을 해줘야 되는 거야. 그럼 로그에서 나열을 할 때의 생각은 이제부터 뭐냐? 이 상황을 갖고서 먼저 나열을 하는 거야. 예식을 변환시키지는 않을 거고. 알겠니? 그럼 이걸 나열을 하면 1 들어갔을 때부터잖아. 그럼 1 들어갔을 때 첫째 항은 로그 3에 1 들어가면 몇이죠? 1이 되겠죠, 분모. 분자는 더하기 이렇게 지금 쓰여진 거예요. 2 들어가면요. 로그 3에 3분의 5 이렇게 지금 쓰여졌대요. 3 들어가면 로그 3에 5분의 7 이렇게 지금 쓰여졌대요. 근데 여기서 로그와
합에 대한 생각을 가지라는 소리거든요. 우리가 이제 중간고사 다시 대비하기 위해서 앞에 쭉 봐야 되겠죠. 로그 3, 로그 3 똑같은 상태에서 더하래요. 그럼 로그에서 밑이 똑같았을 때 더하라는 건 진수끼리 뭐 하라고 배웠어? 진수끼리 곱하라고 배웠단 말이야. 얘는 곱해주라는 계산이 된 거야. 알겠어? 그럼 이때 이 식은 다시 바꿔줘서 로그 3에 진수끼리만 써서 곱하기라는 식으로 바뀌어진 거구나. 1분의 3 곱하기 3분의 5 곱하기 5분의 7 곱하기 이렇게 쓰여졌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거라고. 즉 로그의 합이 곱하기였다 이렇게. 그럼 아까처럼 또 계산을 할 때 같은 것끼리 이번에는 약분이라는 걸 통해서 없애줄 수 있겠구나. 근데 이때 약분을 해보니까 3, 3, 5, 5 약분하잖아. 그럼 앞에 쪽에 지금 분모에 1 하나 남았잖아. 몇 개 남았다고? 그럼 제일 끝에도 몇 개 남아야 돼? 하나만 남아야 돼. 그러니까 이때 제일 끝에 거만 갖다 쓰면 되겠구나. 그럼 여기 상태에서 얘가 지금 몇 가지 들어갔으니? 그럼 40 들어갔을 때 계산을 하래. 그럼 여기는 지금 79분의 81이요. 이렇게 지금 남아있는 얘까지가 들어갔다고. 그러면 7, 79 이렇게 약분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문제는 로그 3에 81 구하세요. 이게 질문 끝이라고. 로그 계산 기억하죠? 로그 3에 81인데 81은 3의 거듭제곱으로 몇? 3의 4제곱. 그럼 로그에서 진수의 거듭제곱 되어 있는 이 숫자 뭐 하자고 했어? 앞으로 나와서 곱해지면 되는구나. 그리고 로그 3의 3은 몇이 돼? 로그 3의 3은 1이에요. 밑과 진수가 똑같았을 때 1이었죠. 그러니까 얘 답은 4요.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겠구나. 이해됐어요? 그럼 여기서 이야기하는 내용은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가장 먼저 얘기해 준 게 이거야. 로그끼리의 합은 진수의 뭐로 생각을 할 거다? 곱의 형태로 바뀌어져서 문제를 푸는 거야. 진수의 곱의 형태로. 이걸 왜 강조하고 들어가냐면 이제 2번 문제를 풀 때는 그 생각을 갖고서 문제를 풀어야 돼. 1번 문제에서는 내가 지금 이걸 식변형을 안 하고 그냥 나열을 해줬죠. 얘는 그냥 나열하면 되는 거였거든. 왜? 곱하기로 쓰여질 때 어차피 가장 최적의 형태가 될 거라서. 그런데 얘는 이 상태에서 나열하면 니네가 곱하기 형태를 바로 보진 못한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 식변형을 통해서 이번 문제는 좀 바꿔주는 연습을 할 거라는 소리야. 근데 이번에서 첫 번째 식변형은 뭐냐? 로그에 진수의 루트 이렇게 돼 있었잖아요. 근데 우리가 루트 어떤 a라고 쓰여져 있는 이 숫자는 a의 거듭제곱으로 표현하면 뭐라고 표현해? 마이너스 아니지. 마이너스는 그럼 뭐야? 루트는 여기에 2가 숨겨져 있는 거였고 2분의 1 이렇게 좀 바꿔줬잖아. 그러니까 이 루트라는 애 대신에 여기에 2분의 1제곱으로 바꿔줄 거야. 알겠어? 근데 얘를 2분의 1제곱으로 바꿔준 건 뭐였냐? 로그에서 진수의 거듭제곱 우리 아까 어떻게 했다? 앞으로 곱하기로 빠졌다. 그래서 얘를 꺼내고 싶은 거라고. 루트를 같이 안 갖고 싶어서. 그럼 이 식은 일단 첫 번째 바뀌어진 게 2분의 1 얘는 앞으로 꺼내져서 곱해질 거고요. 그리고 시그마 K는 2부터 8까지. 그럼 로그라고 쓰여져 있는 이제 이 식을 건들 거래. 그럼 여기 식이 1-K제곱분의 1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 이 상태에서 진수끼리 뭐 하자고 했어? 곱하자고 했어. 얘는 곱하는데 이걸 나열하면 곱하는데 가장 최상의 형태가 아니야. 즉 무슨 소리를 하고 싶냐면 우리가 초등학교 때 대분수가 있는 상태에서 곱하기를 하려면 그 대분수를 무조건 가분수로 바꿔줘서 계산을 했어요. 대분수를 뭐로 바꿔줬다? 가분수. 그럼 얘는 대분수 형태랑 비슷한 거란 말이야. 그래서 얘를 일단 가분수 형태로 만들어줘야 돼. 그럼 얘를 가분수 형태로 만드는 건 1은 K제곱분의 뭐랑 똑같아? 이렇게 쓰여져 있는 거니까 가분수로 바꿔주면 얘는 K제곱분의 K제곱 마이너스 1이요. 이렇게 먼저 써졌대요. 그리고 거기서 원래 중3 때 이런 문제 많이 봤는데 중3 때 봤었는데 제일 첫 번째 분자의 형태가 K제곱 마이너스 1이잖아. 무슨 공식 생각나? 합차 공식 생각나. 맞아. 근데 합차 공식이 생각나면 얘 인수분해 어떻게 돼요?
그치. K 플러스 1, K 마이너스 맞거든요. 그런데 이 곱해서 얘처럼 약분이 되는 문제를 풀고 싶을 때는 K 플러스 1, K 마이너스로 쓰면 니네가 약분할 게 보이지가 않아. 약분할 게 보이지 않아. 그래서 합차 공식이긴 하지만 얘는 차, 합 형태로 써줘야지 무조건 약분할 게 보여. 합차의 순서로 쓰는 게 아니라 차합의 순서로 쓸 거예요. 알겠어요? 그럼 여기서 봐라. 얘가 이렇게 곱하기로 쓰여졌어요. 분자가 얘랑 얘랑 곱하기로 쓰여있잖아. 그럼 분모는 지금 제곱돼 있잖아. 그럼 이 제곱을 하나하나씩 줬다라고 표현을 할 거야. 즉 이렇게 바꿔줘야지만 니네가 저걸 나열했었을 때 가장 최적의 형태가 된다는 거야. 차합순으로 생각해라. 그리고 이거 찢어줘서 이렇게 표현을 해줄 거야. 그래서 여기에 일반항이 K분의 K-1에 거기에 곱하기 K분의 K 플러스 1이요. 이렇게 써놔야지만 이걸 나열했을 때 가장 적합한 형태로 문제를 풀겠대요. 지금부터 여기를 나열을 할 건데 한번 줄일게. 2줄. 2줄을 줄인다는 건 원래 로그에서 더하기, 로그, 더하기, 로그, 더하기인데 아까 로그의 합 뭐하자? 진수끼리 곱하자. 그럼 이때 여기는 그냥 로그에 써놓고 진수끼리 곱하는 식을 쓰면 되겠구나. 그럼 이때 첫 번째 항부터 1 집어넣을 때부터겠지. 그럼 1 집어넣었을 때, 아니 미안 1부터가 아니라 2니까 2부터 집어넣어야 돼. 이번엔 2를 집어넣었을 때 2분의 1 곱하기 2분의 3. 이게 2 첫 번째 집어넣었을 때요. 그럼 그 다음에 3 집어넣어야 되겠죠? 그럼 3 집어넣어서 쓰는 거예요. 그럼 3분의 2 곱하기 3분의 4. 3개 정도까지만 써보겠죠? 4분의 3 곱하기 이렇게 지금 쓰여진 형태가 된다고. 그럼 이때 이 상태에서 약분할 게 제대로 보여요? 바로 옆에 있는 이렇게 대각선으로 약분이 된다는 걸 보여야 되는 거야. 이렇게 약분이 되는구나. 그럼 앞에 쪽에 몇 개 남아? 하나가 남았어. 그럼 끝에 쪽은? 하나가 남으면 돼. 근데 얘 지금 몇 가지 집어넣지? 8까지 집어넣지. 그럼 8 집어넣었을 때 생각하니까 8분의 7 곱하기 8분의 9까지 이렇게 쓰여지면 되겠구나. 그럼 이번에도 대각선 이런 식으로 약분이 되겠어요. 그럼 여기 상태에서 2분의 1 곱하기 8분의 9라고 쓰여지시면 되겠구나. 됐어요? 그럼 여기는 계산한 게 로그 16분의 9 거기에 2분의 1 이렇게 지금 쓰여져 있는 형태가 되겠죠? 근데 여기 상태에서 한 번 더 생각하는 게 이제 숫자 감각이야. 16은 제곱이라고 말할 수 있어 없어? 16 누구의 제곱? 9는? 그럼 이때 이번에는 이 2분의 1을 다시 위로 올리면 루트라고 다시 바꿔줘도 되잖아? 그럼 이때 얘는 로그 뭐라고 써야 돼? 그래서 이렇게 답을 마무리 지어주세요. 이런 식으로. 알겠어? 얘를 식을 바꿔줬을 때 이 식은 이런 식으로 로그에서 어차피 합은 진수의 곱이라는 내용을 기억을 해서 합의 형태를 만들어줬을 때 그때 곱하기를 하기 위해서 가장 최적의 형태는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겠구나. 알겠지? 필수예제 14번은 로그가 쓰여져 있긴 한데 이 문제는 방금 풀었던 거랑 조금 다르게 들어가 있을 거예요. 결국은 상황이. 왜냐면 아까 문제와 동일하게 일단 여기 상태에서 이렇게 돼 있어. 첫 장에 공비가 모두 5인 등비수열일 때 얘도 지금 아까는 등차수열 이번엔 등비수열 이렇게 깔아줬잖아. 그럼 이 조건 갖고 우리가 뭘 찾아줘야 돼? 일반항 먼저 찾아줄 수밖에 없어요. 그럼 이때 일반항 A에는 어떻게 쓰여질까요? 5 곱하기 5에 n-1제곱.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뭐라고 쓸 수 있어? 계산하면 5에 n제곱이라고 그냥 바로 표현할 수 있겠죠? 맞죠? 그래서 일반항이 5의 n제곱이래요. 일반항이 뭐라고? 5의 n제곱이래요. 근데 이 상태에서 봐봐. 그럼 이때 얘는 ak잖아. 그럼 ak는 n 대신 k만 들어가면 되겠지. 그럼 여기는 5의
K제곱이라고 쓰여졌거든요. 5의 K제곱. 그럼 여기 상황에서 다시 봐. 저 일반항만 봤을 때 로그 25에 5의 K제곱이라고 쓰여져 있대요. 그럼 여기서 지금부터 이 로그를 바꾸는 연습을 하다 보니까 일단 뭐부터 해주죠? K를 꺼내주기도 하겠지. 그리고 얘가 5고 밑이 25니까 밑 25를 어떻게 바꾸나? 5의 제곱으로 바꾸기도 하겠지. 그럼 다시 로그 성질에서 봤었을 때 밑에 있는 지수는 어디로 가라고 했어? 앞으로 꺼내질 때 역수치에서 가는 분모로 가시면 되는 거고, 진수에 있는 K제곱은 분 자로 가면 되겠죠. 그럼 이때 얘랑 사라지니까 로그의 5가 뭐다? 1이다. 그럼 결국은 얘는 지금 뭐다? 2분의 K다. 아, 그럼 결국 이 식은 그냥 시그마 K는 1부터 12까지 2분의 K라고 쓰여져 있는 거잖아. 그럼 이런 식으로 지금 표현이 된 거라고. 아, 얘가 2분의 K예요, 이렇게. 그럼 이때는 공식 쓸 수 있어, 없어? 명령어가 K인데 K에 대한 몇 차식이야? 1차식이잖아. 그럼 K에 대한 1차식이면 원래 공식이 있었잖아요. 그럼 이때 이 상태에서 2분의 1, 얘는 먼저 곱해지고 거기에 시그마 K는 1부터 12까지 K를 계산하는 식이 2분의 12 곱하기 이렇게 해서 답을 구하세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주시면 되겠지. 그래서 답은 39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로그가 표현되어 있다고 해서 진수끼리 합을 한다라는 합이 진수끼리 곱을 한다라는 걸로 바꾸는 건 아까 13번 문제 유형에서 말하지만 일반항을 찾아서 닫다 집어넣었을 때 이 식을 간단히 만들 수 있는 로그 성질들도 생각을 해보라는 소린 거예요. 군수열이라고 하는 내용은요, 뭐 하는 거냐? 수열 자체의 규칙을 니네한테 끊어서 보래. 그래서 그걸 끊는 걸 군이라고 표현할 거예요. 그래서 군수열이라는 건 이거를 니네가 수열 자체를 봤을 때 끊어서 보라는 건데, 그냥 이 상태에서 봐봐. 얘 수열의 규칙을 내가 지금 끊어서 볼 거야. 어디서 끊어야 될까? 이거 불러봐. 규칙 있게. 1, 그리고 1, 2, 1, 2, 3. 그래, 니네 멍청하지 않잖아. 이렇게 부르면 돼요. 그러면 그걸 끄는 걸로 표현하는 거야. 1, 1, 2, 1, 2, 3, 1, 2, 3, 4. 이렇게 끊어줬다고. 그래서 얘네를 끊었었을 때 이 하나의 묶음을 1군, 이 묶음을 2군, 이 묶음을 3군, 이런 식으로 말을 하겠어요? 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럼 뭐야? 지금 저 군이라는 거는 실제로 상황에서 쓸 때 주소지잖아, 주소지. 그럼 이때 여기 상태에서 니네한테 주소지를 찾으라는 거야. 그러면 원래 얘는 첫째 항이고, 얘는 둘째 항이고, 얘는 셋째 항이고, 이런 식으로 되는데, 이때 얘의 첫째 항을 주소지를 다시 불러보면 그냥 얘는 1군 1항이라고 얘기를 하겠다라는 거야. 1군에 있는 첫 번째 사는 사람이요, 이렇게 얘기를 하겠대. 그럼 A2는 얘의 주소지를 부르면 2군에 있는 첫 번째 항이니까 얘는 2군 1항이요, 이렇게 얘기를 하겠대. 이렇게 주소지를 붙여달래. 그럼 얘는 A3는 2군에 2항이요, 이렇게 지금 말을 해주겠대. 알겠어? 그럼 이런 식으로 말을 하다 보니 니네한테 이 문제에선 110항을 구하래잖아. 그럼 110항을 구하라는 건 A 110을 구하라는데, 그럼 얘를 구하기 위해선 얘는 일단 몇 군, 몇 항에 있는지를 주소지만 찾으면 그때 제가 몇인지를 찾을 수가 있을 것 같다고. 그래서 얘 주소지 찾자는 게 목적이야. 얘 주소지 찾자. 알겠지? 그럼 이제 군수열에 대해서 얘를 니네가 끄는 거 갖고 얘기하다 보니 첫 번째 이야기가 뭐냐? 특징이, 첫 번째 특징, 군끼리 이루는 수열이 동일해요. 즉 니네가 끊어서 이유가 1, 1, 2, 1, 2, 3 이렇게 끄는 게 어차피 하나씩 커지는데 그 다음에 다시 1로 돌아갔잖아. 그것처럼 얘네끼리 있는 게 1씩만 커지는 걸로 끊었습니다. 이렇게, 이게 군끼리 이룬 수열이 동일하다는 말인 거야. 알겠어?
두 번째 규칙. 각 군의 첫 군끼리, 즉 1항끼리 또는 끝항끼리 수열을 이뤄. 여기서는 1군 1항이 1이고 2군 1항이 1이고 3군 1항이 1이고 4군 1항이 1이고 5군 1항이 1항 이런 식으로 111로 다 똑같은 그냥 이것도 1로 같은 수열을 이룬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알겠죠? 그리고 세 번째는 군의 개수끼리 수열을 이뤄. 군의 항의 개수라고 써야 되는구나. 각 군에 있는 항의 개수끼리 수열을 이룬다. 군 수열 풀 때 이거 되게 중요해. 여기 파트도. 즉 이 세 가지 생각 다 중요한데 왜냐면 군 끊는 거 중요하고 그 다음 나머지 척분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얘 갖고 몇 군 몇 항인지 끊어줘야 된단 말이야. 여기서 보면 1군에 몇 개 있어? 1개 있어. 2군에 몇 개 있어? 2개 있어. 3군에 몇 개 있어? 3개 있어. 이런 식으로 이 개수끼리 수열을 지금 이룰 거란 말이야. 그럼 이런 식으로 지금 돼 있대. 지금부터 마지막 이야기가 이거야. 110번째가 몇 군 몇 항인지 구하는 거잖아. 근데 여기서 이런 내용이야. 1군 끝. 그냥 1군 끝이라고 했어. 1군 끝까지 하면은 몇 개 있어? 항이. 1군 끝까지면 항의 개수가 몇 개야? 1개야. 2군 끝까지야. 그럼 얘 항이 몇 개 있어? 1 플러스 2인 3개가 있는 거야. 맞죠? 3군 끝까지 몇 개 있어? 네, 6개 있어. 1 더하기 2 더하기 3을 해준 6개잖아. 그럼 결국적으로 110번째는 얘보다 훨씬 더 뒤에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니네가 지금부터 예상을 해서 N군 끝이라는 상황에서 이 110이 몇 군에 있는지 먼저 찾아주자가 첫 번째 행동이라고. 얘가 몇 군에 있는지 확인하고 싶대. 근데 그냥 계산을 했다고 쳐볼 거야. 지금은 니네한테 그냥 계산. 4군은요. 지금 얘는 6개 있었다며. 그럼 4군까지는 10개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해주겠지. 그럼 뭐야? 어차피 110까지 가려면 한참 멀었잖아. 그래서 예상을 했어. 그럼 내가 여기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10군이야. 10군 끝까지는 어떻게 될까? 1부터 어차피 몇 가지 더하자는 거야? 10까지 더한 값을 물어보는 거겠지. 그럼 얘는 몇 개 있어? 55개 있어. 아직 더 가야 되는구나. 맞죠? 그럼 이 상태에서 조금 예상해서 예상해봐. 예상. 해설지 보지 말고 예상해봐. 그럼 결국적으로 110 정도에 가까우려면 한 몇 군? 15군. 그래, 그럼 15군. 15군 끝까지를 생각하면 1 더하기 2 더하기 해서 15까지 더해야 돼. 근데 이건 등차수랍이니까 2분의 15 곱하기 16이야. 알겠지? 그럼 이 상태에서 얘랑 약분하니까 120이야. 아, 그럼 얘는 넘어갔구나. 그럼 14군. 오케이, 14군. 이렇게 확인하는 게 맞아. 얘는. 그럼 1부터 14까지 더해줘야 되겠지? 그럼 솔직히 말하면 여기가 120이었던 건 15까지 더했을 때 120이잖아. 그럼 여기서 15를 빼면 되겠네? 그럼 얘는 105개 있어. 여기까지가 105개 있다고. 맞아? 그럼 결국적으로 110이라는 얘랑 사이에 있어야 되잖아. 근데 14군 끝난 것까지가 몇 개 있다고? 105개 있다고. 그러면 15군 안에 존재하면 되지 않을까? 뭔가? 그래서 얘는 그림 그린 게 이제 중요해. 마지막. 아, 그럼 15군 안에 있을 거야. 15군 안에. 근데 14군의 가장 마지막 얘가 지금 몇 개까지 왔다고? 105개까지 왔다고. 그럼 여기 상태에서 110까지 가려면 앞으로 몇 개만 가면 돼?
오케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즉 얘는 15군 5항이라는 걸 알았다는 거잖아. 그럼 이제 얘 찾고 싶은 거거든. 그럼 이제 마지막 여기서 이 말 쓰는 거야. 일단 각군의 아까 첫 항끼리 지금 수열 이걸 썼지. 각군의 첫 항이 뭐였어? 1이었어. 그러고서 두 번째 이 말 쓰는 거야. 이제 니네 아까 끄는 대로. 근데 이때 그 군끼리 규칙이 뭐가 있었어? 1씩 커졌었잖아. 그럼 이때 여기는 2, 여기는 그러니까 얘구나. 내가 110번째 항이요. 이렇게 찾자라는 게 규칙 찾기예요. 이해됐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이런 식으로 규칙을 찾는 건데 군수열은 조금 어려운 게 맞아. 군수열은 학생들이 좀 많이 어려워하는 형태가 맞는데 그래도 공부는 정도 한 번 정도는 해보고서 와. 알겠죠?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